신규로 창업하시는 원장님들은 부동산 면적 기준의 배두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배두수를 정해놓고 거기다 부동산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안녕하세요, 대표님. 네, 안녕하세요. 오늘은 요양원 매입 시 주의할 점에 대해서 질문을 드리고자 자리를 마련했는데요. 네. 배드수가 중요한데 요양원 매입 시 수익을 고려한 배드수의 기준이 따로 있을까요? 네, 배두수의 기준이 있습니다. 선호하는 배두수죠. 그러니까 선호한다는 거는 수익성이 가장 높은 배두수예요. 29배드, 49배드, 79배드, 99배드 들어보셨죠? 이런 배두수를 맞춰서 하는 이유가 수익성이 가장 높고 인건비가 가장 적게 들어갑니다. 가장 효율적인 인력 배치와 가장 높은 수익이 나는 그런 배두수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일반적으로 이제 처음 시작하시는 원장님들 모르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이 배두수에 대해서. 그러면 많은 배두수가 좋은 거다, 뭐 29배드 할 바에는 37배드 하겠다, 49배드 할 바에는 부동산 면적이 그보다 더 나오니까 나는 55배드 하겠다 라고 해서 기준을 그렇게 잡아서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런 배두수가 오히려 수익성이 악화될 수 있다. 그러니까 제가 아까 말씀드린 29, 49, 79, 99를 제외한 나머지 배두수들은 좀 수익성이 좋지 않다. 그렇기 때문에 부동산 면적 기준으로 해서 이 배두수를 잡으면 안 돼요. 이 부동산 면적이 55배드가 나온다 라고 하더라도 49배드에 맞춰서 배치를 안 치는 게 더 효율적이에요. 아니면 55배드가 나오더라도 상급 병실로 구성을 안 쳐서 49배드로 맞추는 게 더 나아요. 제가 예시로 한번 보여드릴게요. 저희 계산기를 보시면 상가 요양원으로 제가 한번 보여드릴게요. 49배드다. 그리고 정원도 49분 계신다. 매매가는 25억 정도로 잡을게요. 대출은 80%, 약 20억 계산하기. 그럼 49배드 운영할 때 평균적으로 순수익금이 2,400 정도가 돼요. 그럼 상세 내역 보기 이렇게 보면 시설장 1명, 사무국장 없죠. 사회복지사 1명, 간호조무사 2명 이렇게 쭈루루룩 나오죠. 그리고 조리원, 위생원 이렇게 있고 사무원과 관리인은 없습니다. 한번 55배드로 제가 앉혀볼게요. 55배드 정원이다. 이 부동산이 55배드가 나오는 그런 부동산인 거예요, 면적상. 그래서 이 신규로 창업하시는 원장님이 아무 생각 없이 오케이, 나는 55배드로 최대 치료할 거야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약 얼마가 빠졌어요? 450만 원 정도. 그 정도가 빠져버린 거예요. 그럼 이상하죠? 인원수가 늘어나면은 당연히 수익이 높아져야 되는데 수익이 더 낮아졌죠. 400만 원 이상이.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왜 그러냐? 49배드를 넘어가게 되면 인력 배치가 달라집니다. 자, 아까 보시면 사무국장 있었어요, 없었어요? 49배드 때? 없었죠. 근데 배치해야 돼요. 그리고 내려와서 사무원, 관리인 이런 것들도 추가되죠. 그러니까 인력 배치가 더 추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인건비가 더 나가다 보니까 결국에는 수익이 더 낮아진다. 그래서 선호하는 배드수가 있는 거예요. 29배드, 49배드, 79배드, 99배드 이렇게 정해져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규로 창업하시는 원장님들은 부동산 면적 기준의 배두수를 맞추는 게 아니라 배두수를 정해놓고 거기다 부동산을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내가 이 부동산을 살 때 내가 생각하는 배두수가 49배드다 라고 한다면 49배드가 나올 수 있는 부동산을 찾으셔야 되는 거예요. 그 면적을.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네, 그렇게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기존 시설 매입 시 체크할 사항이 따로 있을까요? 기존 시설 매입할 때 좀 이런 거 보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바닥 난방은 잘 돼 있는지, 그리고 공조 시스템은 잘 되어 있는지, 시스템 에어컨은 잘 되어 있는지. 바닥 난방이 안 되어 있는 시설도 봤어요, 최근에. 그럼 바닥 난방이 안 깔려 있으면 어떻게 돼요? 히터로 쏘는 거예요. 그럼 히터로 쏘면 기관지 어떻게 돼요, 어르신분들? 엄청 안 좋아지죠. 건조하잖아요. 건조하면 어떻게 돼요? 여러 가지 질병이 많이 생긴다고요. 근데 그런 시설들이 아직도 있어요, 실제. 바닥 난방이 안 깔려 있는 시설도 있다고요. 공조기가 안 되어 있는 데도 있어요. 환기가 안 되면 어떻게 돼요?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냄새 엄청 나요. 물론 창문이 시스템 창호가 잘 돼 있어서 창문이 큼직큼직하게 잘 돼 있어서 열면 환기가 잘 되면 좋은데 그렇지 않은 시설들도 많은데 공조기도 없어. 냄새 엄청 나는 거예요. 보호자분들 왔을 때 냄새 나면 좋아요, 안 좋아요? 당연히 싫어하죠. 그래서 바닥 난방은 잘 깔려져 있는지, 그리고 공조 시스템 잘 되어 있는지, 기타 손볼 곳이 많지 않은지. 왜냐하면 매입하는 시설들이 엉망인 시설들이 많아요. 과거 5년 전에 지어진 요양원이나 이런 시설들은 별로 좋지 않은 데가 많습니다. 그때는 법 기준도 까다롭지 않았기 때문에 인테리어를 비용을 좀 줄여서 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들 잘 체크하셔야 돼요. 왜냐면 내가 매입했는데 리모델링 비용이 더 들어가는 시설들도 있어요. 바닥이 안 깔려 있으면 철거한다면 다시 깔아야 돼요. 그럼 어르신분들 어떻게 해요? 거기 못 계시잖아요.
내가 인수했을 때 어르신분들 같이 인수를 받은 건데 그런 것들 잘 꼼꼼하게 체크하셔야 됩니다. 다인실과 2인실의 차이점이 있을까요? 다인실은 4인실에서 5인실을 얘기하는 거고 과거에는 다인실이 많았어요. 근데 요즘 트렌드는 요즘 지어지는 요양원들은 다인실 거의 없어요. 대부분 2인실이나 1인실로 구성합니다. 왜냐면 요즘 추세가 그렇고 또 어르신분들이나 보호자분들도 다인실보다는 상급병실을 더 좋아하세요. 왜냐면 더 쾌적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과거에는 침실이 어르신 한 분당 2평을 확보해주면 돼요. 그럼 2인실이면 4평이면 되죠. 그럼 4평만 확보해준 거예요. 근데 벽을 치면 어떻게 돼요? 벽을 치면 그만큼 또 줄어들어요. 생활실이.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에 실제 들어가 보면 더 좁아요. 그래서 침실을 구성할 때는 2인실을 구성하더라도 기준 면적은 어르신 한 분당 2평을 확보하라고 얘기하지만 5평에서 6평은 잡아줘야 어르신분들이 더 쾌적하고 편안하게 생활할 수 있는 침실 공간이 나와요. 그리고 요즘 추세는 다인실 많이 안 뺍니다. 반대로 놓고 생각해 보면 돼요. 내가 보호자다. 근데 우리 부모님이 다인실에 여러 어르신분들하고 같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쾌적하게 1인실이나 2인실에 계신 게 더 좋겠죠. 그렇기 때문에 요즘에는 다인실을 많이 안 뺍니다. 와상 어르신분들 케어를 위해서, 집중적인 케어를 위해서 다인실을 배치하는 경우도 있어요. 한 2-3개 정도는. 물론 그거는 원장님들의 성향에 따라 좀 달라질 수 있다는 거를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구조상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이 따로 있을까요? 네, 구조상 효율적이지 못한 시설들이 엄청 많아요. 실제로 요양원 가보면 좀 세게 얘기 드리자면 수용소 같은 데도 있어요. 복도 정말 좁고 창문도 요만하고 정말 그래요. 그런 시설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시설을 매입한다 그러면은 처음부터 다시 철거하고 리모델링 해야 된다고 봐요. 그리고 미로처럼 되어 있는 시설들도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죽은 공간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모니터링이 안 되는 공간. 기역자로 꺾여 있거나 디귿자로 꺾여 있거나 그래서 프로그램실이나 간호사실이나 요부사실에서 한눈에 모니터링이 안 되는 구조가 있거든요. 왜냐면 생활실이 구석에 있으니까. 그럼 카메라로만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런 효율적이지 못한 구조의 시설들이 많다 보니까 특히 과거에 지어졌던 그런 시설들은 특히나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만약에 이 영상을 보는 원장님이 기존 시설 매입한다라고 했을 때 그런 구조도 잘 보셔야 됩니다. 동선이라든지 직원이 어르신분 기저귀 케어하러 가는데 여기서 저까지 가는데 막 30m, 40m 떨어져 있으면 왔다 갔다 힘들잖아요. 그런 것들 고려해서 좀 잘 보셔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시설들이 영업정지를 되게 많이 당하던데 이런 부분들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해당 지자체에 문의해 주시면 됩니다. 해당 지자체 노인정책과 노인복지과 장애인과 다 있습니다. 거기 전화하셔서 행정지대 처분 받은 이력이 있는지, 영업정지 관련된 이력이 있는지, 과태료 낸 사항들이 있는지 디테일하게는 안 알려주지만 그런 내역이 있는지는 알 수 있거든요. 그러면 영업정지 당했다라고 하면 좀 문제가 될 수 있는 여지가 많죠. 그리고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이런 것들을 체크하신 다음에 매수하실 때에 그 사항이 나한테 승계되는지 승계되지 않는지를 정확히 알아보시고 매입하셔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만약에 어떤 문제가 발생했고 그 문제가 나한테 승계된다 라고 하면은 이건 보류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 사항도 잘 체크하시고 보셔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요즘 요양시설 가격이 많이 비싸던데 가격 형성 기준은 어떻게 되는 걸까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가격 매우 주관적이에요. 원장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게 좀 너무 비싸게 내놓지 마라. 거래가 안 되잖아요. 팔고 싶은데 비싸게 내놓으니까 사실 안 팔려요. 그리고 권리금을 너무 높게 부르니까 최초에 매수하는 분이 자기 자본이 너무 많이 투여가 돼요. 29배든데 10억 들어가요. 할까요? 안 해요. 49배든데 5억 들어가요. 그런 거 거래를 해요. 그리고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월세하고 보증금이 있어요. 이 보증금이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가액보다 높거나 이 월세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다른 상가들보다 이 월세가 높으면 그런 것들은 좀 피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A 지역에 주간보호센터가 2개가 있는데 둘 다 50인 시설이에요. 근데 여기는 월세가 200, 여기는 월세가 500. 500이면은 고정 지출이 그만큼 월세로 나가는 거잖아요. 300이 더 나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이 많아요. 월세가 줄어들면 고정 비용이 줄어드는 거잖아요. 그리고 보증금이 줄어들면 그만큼 최초에 자기 자본 투하 비용이 적게 들어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시설들을 좀 잘 보셔야 되는 거예요. 주간보호센터 같은 경우는 월세나 보증금이 낮은, 그리고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좀 낮고, 그리고 합리적인 매매 가격에
대출이 잘 나오는 시설. 왜냐면 요양시설 같은 경우는, 요양원 같은 경우는 매매계약서와 권리계약서 따로 쓰잖아요. 근데 대출을 나올 때에는 매매계약서 기준으로 해서 대출을 잡아줘요, 은행에서. 그러면 매매계약서 기준에서 80%, 그리고 권리금은 자기 돈으로 줘야 된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매매가 대비 대출이 잘 나오고 권리금이 낮은 그런 시설들은 거래가 잘 됩니다. 그리고 그런 시설들이 이제 매입하시는 분 입장에서 좀 합리적이지 않을까. 물론 앞에서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다 체크하시고 문제가 없고 금액도 괜찮다. 그러면 내가 인수해서 잘 운영할 수 있는 거죠. 그런 것들을 좀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요양원 매입 시 지역이나 위치가 중요할까요? 이왕이면 도심 지역이 좋아요. 과거 같으면 이렇게 한적한 도시 외곽 지역에 시설들이 있으면 오히려 어르신분들 생활하기 더 좋잖아요. 공기도 좋고 환경도 좋고. 그런데 요즘에는 도심 지역에 있는 걸 더 좋아하세요. 병원도 가깝고, 그리고 보호자분들 면회할 때도 도심 지역이 더 편하잖아요. 교통이 편하니까. 그래서 요즘에 이제 원장님들 찾는 시설들 보면 도심 지역이 많습니다. 도심 외곽 지역에 저기 산속에 박혀 있으면 종사자 수급 어때요? 안 돼요. 종사자분들이 대중교통 이용해서 오시는 분들도 많잖아요. 그런데 자가로만 와야 된다? 한계가 있죠. 또 어르신분들, 보호자분들의 면회라든지 뭐 이런 것들도 이왕이면은 보호자가 부모님 가까운 데 좀 계시면 좋잖아요. 회사랑 가깝던지 아니면 집이랑 가깝던지. 요즘에 요양원도 그렇지만 실버타운 같은 경우도 도심 지역을 더 선호하세요.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도심 지역에 더 살고 싶어 하는 이유가 다 있잖아요. 병원도 있고 약국도 있고 편의시설이 다 있기 때문에 도심 지역에 살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습니다. 그리고 요양시설도 요즘에는 도심 지역이 많이 생기고 있고 요양시설도 원장님들이 도심 지역을 더 선호한다라고 보시면 돼요. 외곽 지역은 좀 물론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르겠지만 그렇게 거래가 잘 되지는 않는다. 그래서 요양시설을 매입할 때에도 위치, 구조, 가격 여러 가지를 보고서 체크하신 다음에 매입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결론적으로만 따지자면은 이것도 사업용 부동산을 매입하는 거기 때문에 이 부동산의 가치를 잘 파악하고 들어가셔야지 그냥 요양원만 운영하고 추후에 요양원을 운영 안 했을 때는 어떻게 할지를 생각 안 하고 들어가시면 큰 손해를 볼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좋은 내용들 공유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다음에는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